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헌법학 입문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오동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그 조문들을 갖다 놓고 지구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의 관련 조항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헌법을 읽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광범위하게 생태적인 이런 이제 지구 환경의 그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조문들을 한번 몇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자체가 이미 미래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고 또 자유롭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약속한 거죠.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키겠다라고 가장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합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만든 것이어서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미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정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헌법을 고치자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제안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이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가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민국가 단위에서 일정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께 잘 살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 위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계 평화인데요. 결국은 지구 생태계 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적인 공존의 상태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평화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무력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다른 인간 아닌 동물이라든지 존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존속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종과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다음 헌법 10조를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이기만 하면 이러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또 인간의 생명의 그 원인을 두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생명체로 이걸 확장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서 지구헌법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존엄과 가치 내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존엄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간과 다른 이제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때 이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 혼자 있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국가 제도도 있어야 되고 또 지구 환경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확장 해석을 해서 자연환경의 보호 그리고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에 대한 그 존속을 보장하는 그런 의무로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23조는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소유권 내지는 재산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무분별하게 남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지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률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으로써 적어도 지구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될 근거를 이 조항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한국 헌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 사회만을 의미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지구 환경 전체로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뭐 헌법을 개정하면 좋지만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얼마만큼 우리가 생태적인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조문들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35조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환경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기에서 특징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10조에서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에게 또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환경권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하게 다르게 아주 구체적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은 국가는 물론이지만 국민도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국민 중에 이제 기업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토를 개발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오늘날 이제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래서 탄소를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이 조항으로부터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역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구체화해서 환경권의 보장과 환경 의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의 위기 상황이 더 급박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후 비상사태라는 개념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긴급한 조치들을 법률로 제정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는 거죠. 특히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게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37조에는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본권을 헌법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에 관련된 권리가 명확하게 헌법에 드러나 있지는 않죠. 하지만 개정을 통해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라도 결국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생태적인 권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헌법 해석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7조 1항의 의미인 거죠. 다만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도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37조 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공공복리를 넘어서서 자연 생태계, 지구의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지속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지구적 관점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일부를 제한을 해서라도 이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한 끄집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11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또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서 민주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또 기업 또 일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해 나가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개함으로써 현재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헌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20조는 이제 왜 소개해드렸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현행 헌법에 좀 한계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자연을 뭔가 이제 경제적인 이용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좀 한계점인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이용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탄소 배출 등과 관련되어서 기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관련되는 계획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가 이 조항으로부터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1조는요 농지에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식량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물론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지만 외국도 기후 위기에서 식량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나라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역 거래를 통해서 값싸게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얼마만큼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전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국토 안에서의 자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이 농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농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된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은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겠고 식량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22조가 저는 좀 생태적 측면에서 좀 되게 중요하다고 좀 제가 보는 조항인데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산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생활이 기반이 되는 게 국토고요. 이 국토는 당연히 지구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이 일부분인 국토가 이용 개발과 보전, 이용 개발을 그동안에 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보전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보전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냥 유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훼손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해야 된다. 지구법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영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삶의 터전인과 아울러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 등의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또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거고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 생태가 위험에 빠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것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126조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입니다. 국민 경제상에 또는 아주 긴절한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사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이건 좀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기업의 자유도 보장해야 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비례해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규제를 국가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조항에서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특히 뽑아서 지구헌법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국가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서식이라든지 고유한 기능을 할 기반이 되는 지구의 보전을 전제로 해서 이용과 국토의 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보전을 해야 된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을 제정해서 사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항은요. 국제 평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다른 종 또는 종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종이 그 사멸하지 않도록 멸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지우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자유와 권리를 이렇게 확장해서 인간은 물론이겠지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을 넘어서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 거죠. 또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이제 헌법을 또 구체화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다만 헌법적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법 전문도 마찬가지죠. 국토 안으로 또는 국토 밖으로라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 넘어서서 지구에서 모든 존재의 평화와 공존 및 공생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그 해석을 통해서 끌어내보고 또 영토의 문제도 지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이런 해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서 선진적인 그런 생태적
법 규범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적절히 수용하는 것을 헌법 6조의 근거에서도 한번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나 이제 독일의 이런 나라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과거에 이제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배제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국경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개념 역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환경권에 대해서는 입법자,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입법자에게 상당히 이제 자율권을 주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그 첫 번째 시간쯤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도 같은 경우 국가 녹색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이런 녹색 재판소가 하는 것 못지않은 적극적인 법리를 개발하고 전개함으로써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법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지구 헌법 파괴의 의미는 그런 법리를 개발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수용되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헌법 체제 안에서 생태 헌법학적인 이런 이제 방향성 또 지구 헌법 파괴 과제를 찾아 나가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